기사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조사는 전국의 기사식당 맛집들을 샅샅이 조사를 했죠. 그들은 어떤 걸 팔며, 그다음에 어떤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로그에, 그다음에 어떤 메뉴들을 구현하는가, 기사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가, 또 어떤 플레이트는 가져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식당은 확실히 뭔가 끌어내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저렴하고, 일단 그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걸 한번 돌려봤어요. 기사식당에 방문한 블로거들, 체험단들이라든가, 여기에는 뭐 이제 눈에 띄는 그 키워드들이 불고기, 반찬, 주차, 돈가스, 뭐 기사, 뭐 식당, 맛집, 식당 기사는 원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중간 키워드들을 봐야 돼요. 근데 정말 큰 키워드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돈가스, 돼지가 있네요. 이런 키워드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니즈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들의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식당들을 좀 조사를 해봤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유명한 송림 기사식당, 그 다음에 윤화 돈가스, 미갈 식당, 강남호집 기사식당, 여기는 저도 많이 가봤던 곳입니다. 쌍다리 돼지불백도 가봤고요. 만나 기사식당, 뭐 이런 데를 이제 가봤는데, 대부분 다 옛날 형태의 기사식당들이에요. 아직도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시간이 만들어준 그런 식당들이기 때문에 이 기사식당들을 흉내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브랜딩을 만드는 과정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들의 니즈가 아닌 욕망을 찾아내야 돼요. 저희가 이제 기사식당 컨셉을 잡은 이유가, 내가 한 끼를 먹는 식사에 대한 욕망과 기사님들이 원하는 한 끼 식사에 대한 욕망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맛있는 거를 뭐 푸짐하게 또 맛있게 먹고 가길 원하는 거죠. 한 끼 정도는.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수는 없겠지만 기사분들의 욕망은 한 끼를 집에서 먹듯이 먹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기사분들은 집에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기사식당 걸리면 그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이 메뉴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크게 벗어나는 게 없고, 쌈에 한상 차림, 그 다음에 돼지고기, 집반찬, 뭐 이런 느낌의 식당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2층에다가 어떻게 기사식당을 구현할 것인가? 기사도 오지 않는데 어렵죠. 하지만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직장인들이 원하는 니즈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구체적인 키워드가 네이밍에 반드시 들어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제육볶음 잘한다면 제육볶음이 이제 매운 것이 핵심이라면 매운 것을 상징하는 뭔가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의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큼은 이 네이밍에 뭔가 상품의 힘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았으면. 그리고 추상적이지 않고 새로운 단어의 조합보다는 기존 단어에서의 조합을 말씀하시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트렌디하지 않으면서도 친근감 있고.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게 되게 많았어요. 왜 계속 그 오피스 상권 대상으로를 생각하셨는데 그 생각엔 변함은 없으세요? 예. 저녁에 여기를 저녁을 먹으러 올라온다? 그 혼자나 둘이 와서 이제 늦은 퇴근하기 전에 밥 먹으러 올라온다는 개념 외에는 술을 먹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라서 거기서 뭔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 이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매출에 그건 어때요? 점심이 거의 메인이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창 잘 됐을 때는 4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저녁 20만 원은 거의 고정으로 탔었고. 저녁도 팔린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소주, 맥주 못 팔게 하고 싶어요. 생맥주하고 하이볼 정도. 그렇게 그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서 소주를 아예 안 팔고 싶어. 뭔가 좀 흐름을 같이 간다 그러면 쓰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사라는 것이 이제 중의적 의미로 기사를 만들기로 했어요. 온전한 기사도 있지만 또 중세시대 그런 싸움을 하던 칼싸움을 하던 정의 기사 느낌들이 있어서, 이 기사라는 의미가 둘 다 되게 아주 좋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호는 기사식탁으로 정했습니다. 기사식탁. 여기를 왜 30, 40대 직장인을 타겟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2층에 위치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건 나이 드신 손님이나 아주 어린아이를 데려온 손님을 데리고 올라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30, 40대 메뉴가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메뉴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가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창가가 커요. 가게가 약간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근데 그쪽 면이 되게 좋아서 유리창 쪽으로 1인 그 바 형태로 포인트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혼자 오신 손님들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와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핵심을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말, 좋은 단어, 좋은 컨셉 이런 걸 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타겟 위주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기사의 식탁이라고 해서 상차림을 만들었는데 기사 식탁에 상차림을 만들긴 하지만 너무 오버돼가지고 뭐 제가 하고 있는 다시마에서 하고 있는 1인 상차림에 약간 식기를 쓴다던가 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한식풍의 약간 그 한정식 느낌의 이런 것들 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 식당이라는 핵심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기사 식당의 핵심을 가져가려면은 인테리어에 손을 많이 안 대기로 했기 때문에 상차림에서밖에 승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상차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또 이 문명철 대표의 그 조부 할아버지께서 택시를 되게 오래 운전하셔가지고 스토리를 뽑아냈는데 너무 딱 맞았어요. 너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기사식당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로 했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이 메뉴를 구현할 때 주방 동선을 짤 것인가, 대량으로 손님이 들어와도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제 역할이 이제 제일 크게 나왔겠죠. 뭐 그걸 하던 일이니까 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컴퓨터 앞에서 그 도면을 짜고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그 기사 식탁이라는 그 상호가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명철 대표가 저희 다시마에 와서 하루 종일 한 4주 정도 매장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오더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뭐 아깝지 않습니다. 저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장사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고, 이 4주가 끝나면 이제 앞바당으로 가서 반찬을 만드는 방법도 좀 배우기로 했어요. 일단 이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뼈를 갈아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고요. 제가 또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꼭 살리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아낌없이 주기로 해서 이렇게 와서 실습을 하기로 했어요. 자, 다음번 과정이 진행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철 대표의 기사식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오픈하면 많이 찾아와서 한번 봐주세요. 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